안녕하세요. 과학 강사 최준영입니다. 자, 오늘 수업을 할 거는 물리학 원 수업 오리엔테이션과 그리고 물체 운동 파트를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리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리에서는 물리라는 과목이 어떤 것을 우리가 연구를 했고, 그리고 어떤 거를 이제 논문으로 만드는지를 이해를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일단 물리라는 학문은 현상을 수식으로 기술하는 학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기술이라는 거는 어떠한 수식을 이제 글로써 옮겨 적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현상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봐야 해요. 물론 이제 이 현상이라는 부분이라는 거를 이제 수식으로 나타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물체는 이제 양의 값들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질량이나 아니면 속력과 같은 것들은 항상 플러스 값으로 우리가 기술을 했던 거를 기억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면은 이제 음의 값을 갖는 현상들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할 건데, 이거는 이제 물체 운동 파트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추가로 얘는 현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수식을 반대로 현상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머릿속으로 이제 여러 번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내가 이거를 바라봤을 때, 이 수식을 바라봤을 때, 아, 이 수식은 이 물체가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는 거구나. 아니면 이 현상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를 내가 확실하게 느끼고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이 물리라는 과목을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제 목차를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1학기 때 1학기 중간고사 기간 동안 다룰 이제 단원이 역학과 에너지 단원에서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게 돼요. 역학과 에너지 단원을 보면은 먼저 힘과 운동,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단순한 역학 계산들, F는 ma나 아니면은 V는 T분의 S라고 얘기를 했던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러한 공식들을 사용해서 풀었던 것들이 첫 번째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 힘과 운동 파트 같은 경우는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파트예요. 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난이도가 높은 거를 하고 시작을 하면은 머리가 이제 어질어질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이 힘과 운동에서 수식인 부분과 현상인 부분은 조금 나눌 거고, 그리고 이 현상에 따라서 어떠한 수식을 사용해야 되는지, 즉, 특정 단어가 나왔을 때 특정한 그림에서 어떤 수식을 사용해야 내가 옳은지를, 그른지를 판단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까지가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은 하나의 힘과 운동 안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연력학이라는 단원이 나오고요. 연력학 단원은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과목으로 우리한테 다가오게 될 거예요. 선생님도 이걸 이제 대학교에 와서 혹은 고등학교 때 처음 다뤘을 때는 좀 많이 당황했었지만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열이라는 게 기체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배웠어요. 어떤 법칙? 보일 법칙. 그리고 샤를 법칙에 대해서 배웠어요. 온도를 높여주면 기체의 부피가 커지고, 온도를 낮추면 기체가 작아진다. 압력이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작아지고, 압력이 작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커진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연력학을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거기에 추가로 이제 등온, 등압, 그리고 단열,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을 하면서 기체의 움직임을 확인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한 시간과 공간에 있는 특수 상대성 이론과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따라서 우리는 핵무기를 발전을 시켰고요. 그리고 핵 에너지를 사용해서 발전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 조금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물질과 전자기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플레밍 오른손 법칙, 그 오른손 법칙을 계속해서 사용을 해서 전기적 특성을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에너지띠와 반도체라고 얘기해서
에너지 준위와 관련된 내용, 그거의 원자의 스펙트럼에서 얘기한 에너지 준위를 사용해서 에너지 띠, 그리고 반도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예로 만들 수 있는 회로들에 대해 얘기를 할 거고요. 물질의 자기적 특성으로 넘어가게 되면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아까 얘기했던 그 오른손 법칙과 비슷한 그런 것들을 또 사용을 할 거고, 물질이 자성을 띠고 있는 것과 띠지 않는 것, 이런 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기 유도 현상,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제일 마지막에 했던 부분, 얘도 같이 얘기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파동과 정보통신 단원에 나오면은 이제 그래도 현대적인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요 파동의 진행과 골절 같은 건 약간 고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뒤에 전자기파, 파동의 간섭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전기, 그리고 전자기파들, 다양한 뭐 레이더파, 아니면 마이크로파, 이런 애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파동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빛과 물질의 이중성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만 가질 수 있는 특징인 충돌, 그리고 아, 파동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인 간섭과 중첩, 간섭 형상, 혹은 굴절, 이런 것들이 왜 같이 모든 물질한테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가, 모든 빛한테서 왜 충돌이라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 잠깐 다루도록 하고, 그러고 이제 한 학년이 마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전부 다 이제 소화를 할 수가 있다면 정말로 좋겠어요. 자, 이제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과 운동부터 시작을 할게요. 물체의 운동. 자,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하나의 공식이 있어요. 자, 우리 발을 동그라미 그리고 무당벌레처럼 생긴 요걸 그린 다음에 거리, 속력, 시간, 이것에 대해서 다뤘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는 계속해서 속력을 구하는 공식으로서 사용을 해왔어요. 지금 이번에 얘기하는 물체의 운동 단원에서도 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 거예요. 자, 하지만 이제 물리학 1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속력이 아닌 속도라는 새로운 개념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자, 속도는 무엇이냐, 그러면 속력과 속도의 차이를 이해를 하려면은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을 조금 넘어서서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할 건데, 자, 속력과 속도는 완벽하게 커다란 차이가 존재를 해요. 자, 스칼라라는 물리량과 아이고, 스칼라라는 물리량과 벡터라는 물리량 두 가지로 보통 물리는 설명을 합니다. 스칼라는 변하지 않는 항상 양수만 가지고 있는 거고요. 벡터는 변화할 수 있고 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아래 보시면은 이 이동거리와 변이에서 이동거리는 스칼라, 즉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없는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벡터는 변위, 변위는 벡터에 속해 있는 것으로 위치의 변화량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거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조금 이해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자, 하나의 그래프에 두 개의 점을 찍었어요. 첫 번째는 x1, y1이고요. 두 번째는 x2, y2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x1, y1 사이에 길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루트 x2 마이너스 x1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이제 방향성을 생각을 하면은 얘는 사실 x1에서 x2까지 이동을 할 때의 변위를 얘기를 합니다. 즉,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동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해야 됩니다. 어떻게? x1에서 x, y
x2를 빼야 되고 y1에서 y2를 빼야 되는 이런 다른 형태를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근데 사실 얘네 두 개 같은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 얘네들 전부 이제 다 양수의 값만 나오니까 방향이 반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우리는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길이라는 단위와 변이라는 단위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변이는 위치의 변화량, 우리가 얘기하는 얼만큼 변했는지만 얘기를 할 거고요.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실제 우리가 측정했던 무언가를 얘기를 합니다. 자, 곡선 궤도를 따라서 움직일 때는 이동거리와 변이에서 조금 더 큰 차이가 생겨요. 자, 변이 같은 경우 우리가 위치의 변화이기 때문에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만 기억을 해서 이 둘 사이의 직선 거리를 구하게 될 거고요. 이동거리는 실제로 어떠한 물체가 움직였을 때 그 전체 길이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곡선 궤도를 따라 움직일 때는 우리가 조금의 차이가 생긴다. 원궤도를 따라 움직일 때는 더 큰 차이가 발생을 해요. 원궤도를 따라서 움직일 때는 내가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를 어느 곳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내가 볼 수 있는 변이가 모두 달라져요. 특히 변이 같은 경우는 내가 방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로 지금 같은 거리라고 해도 얘가 어떻게 바뀌었다?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궤도를 따라서 운동할 때는 변이가 계속해서 바뀌는 결과를 갖고 있어요. 특히 처음에서 나중 위치를 같은 점으로 찍어버리면은 내가 어떻게 돼요? 변이가 0인 결과를 가질 수도 있어요. 자, 직선상에서 운동 방향이 바뀔 때는 자,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를 내가 한 번 왔다 갔다라고 했을 때 실제 이동 거리는 8m, 변이는 위치의 변화이기 때문에 2m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변이와 이동 거리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속력이랑 속도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제 결과만 얘기를 하면은 속력이라는 건 스칼라 물리량으로 얘는 방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속도는 벡터 물리량으로 방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속력은 항상 양수이다. 속도는 항상 음수이다. 죄송합니다. 속도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라는 차이점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공식으로 보시면요.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V는 t분의 s로 똑같이 쓸 거예요. 얘도 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변이해서 얘도 v는 t분의 s 이렇게 씁니다. 이거 관련돼서 조금 공식을 이제 쓰면은 우리 알다시피 이동거리는 원래 어떻게 구했어요? 시간 곱하기 속도 s는 vt. 걸린 시간은 어떻게 구했어요? t는 v분의 s. 따라서 이 세 개의 공식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실 거예요. 많이 사용하니까 우리 잘 알아두기로 해요. 자,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 자, 평균 속도는 어느 시간 동안의 평균적인 속도로 전체 변이를 전체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구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속도를 얘기를 할 때 선생님이 추가로 더 하나를 얘기를 하면은 수직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내가 어떠한 위치에 서 있을 때 어떤 물체를 여기 두었어요. 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 플러스, 왼쪽으로 이동하는 걸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오른쪽으로 가면은 0, 1, 2, 3, 4. 이거 잘못됐네요. 0, 1, 2, 3, 4, 5 이 방향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방향으로 이동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여기서 0에서 5초까지 지금 이동을 할 거예요. 나는 지금 자동차를 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자동차를 보시면은 자동차에 주행 거리와 그리고 계기판이 있어요. 계기판을 보면은 거기에 내 현재의 속도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20km를 5시간 동안 갔다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렇다면은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의 속도로 달렸을까? 85km per hour의 속력으로 달렸겠죠. 하지만 우리 자동차 타서 다 알잖아요. 항상 처음 출발을 할 때 85km per hour의 속력으로 달릴 수가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는 0이라는 속력에서 출발을 해서 차근차근 속력이 증가를 하게 될 거예요. 즉, 우리가 이렇게 방금 전체 구간에 내가 걸린 시간을 얘기를 한 것은 평균 속력을 얘기를 하고요. 내 계획판에 나와 있는 거는 그것이 순간 속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그래프를 봅시다. 자, 위치 시간 그래프를 내가 확인을 할 때 나는 여기에서 내 속도를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물리에서 그래프를 볼 때는 가장 먼저 X축과 Y축에 무엇이 있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자, X축에는 시간, Y축에는 위치, 시간 위치 그래프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우리가 어떻게 얘를 사용을 하냐? 자, 우리는 기울기, 그리고 항상 면적, 이 두 가지를 추가로 그래프에서 찾을 거예요. 기울기를 찾는 방법은 무엇이냐? 간단하게 X축의 물리량분의 Y축의 물리량을 얘기를 하면은 얘가 의미하는 바가 기울기에 대한 물리량이 될 거고 X축 곱하기 Y축을 하게 되면은 면적에 대한 물리량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시간분의 위치가 되겠네요. 시간분의 위치, 무언가 이상하죠? 위치 변화라고 얘기합시다. 아, 같은 시간 동안 얼마나 위치 변화가 일어났는가, 즉, 속력을 얘기를 하고 있고, 속도를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기울기 같은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력이 아닌 속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두 지점을 두고서 기울기를 구하면 얘가 평균 속도가 될 거고요. 한 지점에서의 속도를 구하면은 이게 한 지점의 접선에 따른 기울기의 속도를 구하면 이것은 순간 속도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두 물체 사이의 거리 시간 그래프 그리고 상대 속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먼저 상대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철수랑 민수가 서로 이제 달리기 시합을 할 거예요. 철수가 오른쪽으로 2m/s로 이동을 하고 민수가 오른쪽으로 3m/s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민수는 철수한테서 얼마나 빠르게 멀어지고 있을까요? 자, 이거 계산하는 거 굉장히 간단하겠죠? 민수에서 철수의 속력을 빼면은 민수가 얼마나 빠르게 멀어지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의 관점은 지금 보시면은 사실 철수한테 관점에서 철수가 정지해 있고 민수가 오른쪽으로 1m/s로 이동을 한다라고 얘기해도 같은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어떠한 한 사람의 기준으로, 어떠한 하나의 관찰자의 기준으로 다른 물체를 관찰할 때 그 사이에 있는 속도의 차이를 우리가 상대 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우리 두 물체 사이의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얘기를 하는 이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그래프의 기울기는 상대 속도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조금 얘기를 하면은 어떤 두 물체가 있을 때 얘가 서로 거리가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A랑 B가 운동 방향이 같거나 다르거나 항상 A가 B 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 혹은 B가 A 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A, B 사이에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는 양쪽으로 서로 벌어지거나 아니면은 같이 이동을 하지만 방금 얘기했던 철수와 민수처럼 얘네들 사이에 이제 속력이 B가 더 빨라서 멀어지고 있는 결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그래프는 어디에서 많이 얘기를 하냐면 얘는 충돌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이 충돌 상황에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한번 봅시다. 어떠한 물체가 있는데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가 있을 때 A가 B 쪽으로 3m/s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A가 B한테서 점점 가까워지는 왼쪽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거고요. 충돌 이후에 B가 2m/s로 멀어지고 A가 1m/s로 다시 멀어지게 된다면 둘 사이의 속도는 똑같이 차이가 3m/s로 방향이 다시 이 거리가 멀어지면서 3m/s의 속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요 상대 속도 개념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한 물체의 속력을 그냥 0으로 두고 문제를 푸시면은 조금 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이건 뒤에 가서 선생님이 한 번 더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가속도. 물체가 물체의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가속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으로 나타냅니다. 자,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우리가 구하게 되고요. 가속도는 영어로 acceleration이기 때문에 A라는 기호로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해요. 자, 이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걸린 시간은 나중 속도분의 처음 속도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 예전에 어떠한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여기서 중력 가속도를 구하는 거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여기 속력 1m/s, 얘가 2m/s로 늘어나면은 0.1초 동안 1m/s로 늘어났기 때문에 얘를 0.1초로 나눠서 따라서 얘가 10m/s 제곱이 나왔다. 이렇게 구하신 거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자, 굉장히 간단해요. 자,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평균 가속도는 아까 봤던 거랑 똑같아. 우리 X축, Y축에 무엇이 있는지부터 일단 봅시다. 이 그래프는 속도 시간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우리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시간분의 속도. 아, 가속도구나. 그러면 아까 전에 면적은 무엇이라 그랬죠? 속도 곱하기 시간. X축, Y축을 곱한다. 얘가 무엇이다? 아, 면적이 얘의 이동거리 혹은 변위가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에 대한 내용은 자, 두 지점을 연결해서 기울기를 구하면 평균가. 어떠한 한 지점의 접선에 대한 기울기를 구하면 순간 가속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순간이라는 것을 사용을 할 때 이렇게 다 곡선의 형태로 된 그래프에서는 사실 순간 가속도나 순간 속도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미분이라는 걸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고 나서 그때가 돼서야 우리가 얘를 하나하나 사용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물리학 1을 배울 때는 우리는 미분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냥 간단하게 1차 함수의 형태에서만 우리가 사용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자,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의 관계. 자, 많은 학생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는 게 무엇이냐면 가속도가 마이너스면은 무조건 속도도 마이너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자, 그 학생들이 생각을 하는 거는 정지 상태에 있을 때 물체가 가속도를 마이너스로 받으면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마이너스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얘는 오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예요. 자, 선생님한테 10,000원이 있어요. 내가 수입과 지출이 있으면은 자, 항상 지출이 있다고 나의 돈이 마이너스로 달려가진 않잖아요.
내가 지출이 1,000원이면은 내가 아직은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에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에서도 속도랑 가속도의 방향이 같다라는 거는 속도에 같은 속력을 계속해서 주어서 속도의 크기가 증가하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라는 거는 방금처럼 줄어들고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자, 이 지점에서 똑같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 자동차는 정지하겠죠? 그리고 나서 가속도를 왼쪽으로 계속 준다면 어떻게 되겠어? 반대로 이제 마이너스 V, 마이너스 2V, 마이너스 3V로 시간이 지날 거예요. 얘가 0t, 2t, 3t, 4t, 5t, 6t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처음 시간과 0일 때와 6t일 때는 서로 방향이 반대이고 속력이 같은 형태를 돼요.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한 운동. 우리 이제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등속 직선 운동 같은 경우는 속력과 운동 방향 모두 일정한 운동. 자, 다르게 말해서 가속도가 0인 운동 혹은 합력이 0인 운동을 얘기할 수 있어. 전부 다 같은 말이라는 거 기억해야 돼요. 자, 이렇게 가속도가 0이거나 합력이 0이거나 속력과 운동 방향 모두 일정한 운동인 경우에는 우리가 V는 T분의 S, 즉 이동거리, 속력, 속도 구했던 이 공식 그대로 사용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한번 등속 직선 운동의 식과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동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S는 VT, V는 T분의 S. 이 공식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봅시다. 자, 속력 시간 그래프를 보면은 당연히 얘는 가속도가 없기 때문에 속력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 즉 가속도라는 값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가속도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는 기울기가 없는 형태로 우리가 나타나겠죠. 자, 그 다음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 자,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를 보면은 얘는 어떻게 한다? 기울기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기울기는 시간분의 이동거리. 아, 얘가, 얘가 속도구나. 자,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이번에 면적 한번 봅시다. 시간 곱하기 속력. 얘가 이동거리가 돼. 속력 시간 그래프의 아래 면적은 항상 이동거리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얘네 두 개를 곱하면은 이동거리 곱하기 시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얘는 기울기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속력만 변하는 운동. 자, 보통 우리가 많이 볼 거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얘기를 할 거예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가속도가 일정한 직선 운동을 얘기를 해요. 한 방향으로 즉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직선의 운동을 얘기를 하고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자유낙하 운동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시가 그래프부터 먼저 봅시다. 속력이라는 것, 가속도라는 거를 우리가 델타 t분의 델타 v로 구했어요. 자, 그럼 시간이 지나면은 속도의 변화량이 나타나겠죠? 내가 나중 속도라는 걸 구하려면은 v는 처음 속도의 속도 변화를 구하면 되겠죠. 더하면 되겠죠. 속도 변화가 위의 식을 변형시키면 델타 v 이퀄 a 델타 t니까. V0 플러스 A, T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고요. 이동거리 속도 시간 그래프를 가지고서 우리가 2번 공식을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속도 시간 그래프 사이에서의 요 초기 속력이 존재를 하는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요거 보시면요. V0T에서 이렇게 곱하시면 되고요. 아래 면적 사각형 V0T가 될 거예요. 여기 T, V0.
여기 속도 변화량 값이 at이기 때문에 t 곱하기 at 나누기 2를 해야겠죠. 직각삼각형이니까. 따라서 s 이퀄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자,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s 값은 이렇게 구하게 될 거고요. 똑같이 방금 얘기했던 이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공식은 어떻게 나왔냐? 세 번째 공식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공식에서 at 이퀄 v 마이너스 v0 그리고 t 이퀄 a분의 v 마이너스 v0로 만든 다음에 이 t 값을 여기에다가 전부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은 2as 이퀄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라는 공식이 나와요. 자, 이렇게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게 됐을 때, 그렇다면은 첫 번째 공식은 속도 구할 때 쓸 거고, 두 번째 공식은 이동거리 구할 때 쓸 건데, 그럼 세 번째 공식은 언제 사용을 하냐? 자, 첫 번째, 두 번째 공식에 비해서 세 번째 공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 얘는 t, 시간이라는 텀이 아예 존재를 하지 않아요. 자,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시간이 없을 때 이 공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직선 운동의 그래프 분석.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우리가 그래프 분석을 할 때 두 가지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할게요. 먼저 가속도가 0보다 클 때, 그 다음에 가속도가 0보다 작을 때 두 가지로 우리가 분석을 할 거예요. 자, 가속도가 0보다 클 때는 우리가 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 이제 조금 더 속도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만 잘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먼저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가 속도의 변화량이다. 자, 이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X축과 Y축의 두 개의 곱으로 봤을 때 여기에 있는 면적의 물리량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아까 얘기한 대로 넓이 그리고 변위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사각형 사다리꼴 면적 구하는 거 다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두 위치에서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평균 속도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를 순간 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가속도가 0보다 클 때는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원래 하시던 거 그거 그냥 자유낙하 운동 그대로 적용하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가속도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우리가 약간의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값이 0인 지점이 존재를 해요. 자, 물체를 아래에서 위로 던지는 걸 기억을 하세요. 아래에서 위로 던지면 점점 속력이 줄어들다가 다시 최고점에서 속력이 순간적으로 0이 되고 그리고 나서 점점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속도 시간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의 모양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시고요. 얘네들이 어떻게 존재를 하는가. 자, 그리고 처음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랑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있는데 얘가 아까 전에 얘기를 했던 물체를 앞으로 갔다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 부분이 여기 오른쪽으로 처음 방향이고요. 반대 방향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변이는 어떻게 되냐? 동그라미 플러스 세모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동그라미 빼기 세모가 아니라요. 세모는 지금 보시다시피 값을 구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적이 음의 값을 갖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 면적이 어떻게 마이너스예요? 아주 물리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면적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변위가 마이너스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거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찾을 수가 있는. 자, 이해되셨죠? 자, 다음 4번인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평균 속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사실 이 삼각형, 직각삼각형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얘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 평균 속도를 우리가 구할 때 중점 정리를 가지고 구하시면 돼요. 자, 중점 정리 너무 어렵지만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V0 처음이랑 나중에 V를 우리가 반으로 평균을 내면은 2분의 V0 플러스 V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 위치의 속력은 사실 뭐냐면은 이 두 점의 정중앙점인 이 시간에 0초에서 t초에서의 정중앙에서의 속력을 우리가
평균 속력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조금 복잡하지만 한번 얘기를 하면은, 그렇다면은 내가 평균 속도로 내 전체 움직임의 시간을 곱하면은 내가 이동한 거리가 나와야 돼요. 왜? 내가 처음에서 끝까지 갔던 것과 평균이라는 거는 아까 전에 얘기를 했던 우리 자동차에서 내가 420km를 다 5시간 동안 이동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나는 84km per hour 곱하기 5를 해서 우리가 420km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그것과 마찬가지로 평균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은 내 이동 거리가 혹은 변위가 정확하게 나와야 합니다. 이 특성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VT AT 제곱 플러스 V0T 요 공식을 하나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 사용하는 거 정말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도록 해요, 우리. 자,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 자, 운동 방향이 변함으로 가속도 운동이다라고 써 있는데 이거 우리 변위가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속도 또한 그래서 방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거는 그래서 속도가 바뀌는 거예요. 자, 여기 플러스 V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V죠. 그럼 우리가 이 둘 사이에 속도 변화를 구하면 마인 델타 V가 마이너스 2V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도 속도가 변했으니까 얘도 가속도 운동이구나 하고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진자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포물선 운동도 모두 속력과 운동 방향이 변했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가 있고 속도의 변화가 있으니까 가속도 운동이다라는 거 요 정도만 잘 기억하고 넘어가 줄게요. 여기 우리 등속 원운동이나 진장 운동, 포물선 운동 같은 경우는 물리학 원에서 잘 다루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그냥 요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볼 거예요. 자, 자료 2번에 자, 자료 2번에 있는 자료 1번의 두 물체 사이의 거리 그래프 분석부터 얘기를 합시다. 이거 아까 전에 얘기했던 상대 속도에 대한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자, 상대 속도 문제 푸는 법, 어떠한 물체, 일단 초기 조건을 봅시다. A와 B는 3초일 때 충돌을 한다. 아, 여기서 충돌을 했구나. 0에서 3초까지 A의 속력은 2m/s다. 아, A라는 애는 2m/s구나. B라는 물체는 어디 있는가? 자, 우리 조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럼 A는 항상 B보다 빨라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빠르다는 게 속도가 크다라는 얘기예요. 얘를 플러스 2m/s라고 하면은 B는 B의 속력은 2m/s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점. B가 마이너스 3m/s나 마이너스 5m/s 이렇게 A보다 속력이 커도 얘네 둘은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할 때 결국 충돌을 하기 때문에 충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은 방향으로 이동할 때는 값이 작아지만 A가 B를 따라잡아서 충돌할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먼저 0에서 3초까지 구간을 생각을 하면은 여기 지금 이 기울기가 상대 속도라고 했으니까 3분의 12, 즉 4m/s가 됩니다. 따라서 A와 B 사이가 4m/s로 줄어든다는 얘기는 VB 마이너스 2m/s가 4m/s가 된다는 얘기. 아니, 잘못했네요. A의 기준으로 봐야죠. 2m/s 빼기 VB가 4m/s니까 따라서 VB는 마이너스 2m/s가 되겠네요. 왼쪽으로 2m/s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충돌을 하고 나면은 이제 둘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됐다? 자, 4분의 12, 즉 충돌 후에는 4분의 12, 3m/s로 서로 멀어지고 있대요. 이때 A의 속력은 1m/s고 A의 운동 방향은 일정하다. A가
1m/s로 오른쪽으로 쭉 이동을 하고 있을 때 B가 거기에서 멀어져야 되니까 B는 4m/s로 이동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자료 2번 속도 시간 그래프의 분석은 선생님이 하나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여기에 있는 면적과 아래에 있는 면적을 우리가 비교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면적을 계산하는 거는 삼각형, 사각형, 삼각형, 사각형, 삼각형 각각을 따로따로 계산하고 다 더하시면 돼요. 2 곱하기 4 나누기 2 하면은 4. 1 곱하기 4, 4. 1 곱하기 4 나누기 2 따라서 10m를 오른쪽으로 쭉 이동을 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운동 방향이 왼쪽으로 바뀌었죠. 왼쪽으로는 5 곱하기 4 나누기 2. 5, 4, 20, 10. 마이너스 10m로 움직였다. 즉, 처음이랑 나중에 변위를 계산을 하면은 0m, 즉 위치 변화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두 물체. 자, 이거 선생님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물체에서 선생님 기억해야 되는 거 있다 그랬어요. 어떤 거? 시간이 없다면 EAS를 사용할 것이다.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먼저 1번부터 차례대로 쫓아갈 거예요. 평균 속도를 구하래요. 평균 속도 A는 처음에 0m/s로 출발을 할 거예요. 0에서 V, 평균 속도 구하면 2분의 V가 될 거고요. B는 2V와 V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라 그랬어요. 2분의 3V가 될 거고.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그럼 어떻게 구해요? 자, 평균 속도로 우리 요거 된다 그랬죠. L은 평속 V 평균 곱하기 시간 이렇게 나타난다 그랬으니까 T는 V 평균이 2분의 3V였어요. L 나누기 2분의 3V 따라서 3V분의 2L이라는 시간이 걸렸네요. 자, 속도 변화량은 서로 같고요.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자, 이것도 똑같이 구하면 돼요. 여기서 A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T는 L 나누기 2분의 V 따라서 V분의 2L 시간이 3배 걸렸으니까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의 자, 가속도의 크기는 델타 T분의 델타 V 시간이 몇 배? 3배 그러면은 가속도는 3분의 1배가 되겠네요. B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인지 구하세요. 3V분의 2L V분의 3V분의 2L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2L분의 3V죠. 자, 여기서는 근데 EAS 결국에 사용하지 않았어. 이게 유일하게 사용하지 않고 푸는 문제. 자, 빗면에서 운동하는 물체. 지금 이 물체는 굉장히 좋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먼저 문제를 한번 읽으면서 같이 얘기를 할게요. 질량이 M인 물체 A와 질량이 2M인 물체 B가 마찰이 없는 빗면 위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A는 기준선 P에 가만히 놓았고 B는 A가 기준선 Q를 지나는 순간 Q에서 속력 V1으로 운동하기 시작했다. A는 기준선 P에 가만히 놓였다라는 거는 V0 이퀄 0이라는 소리고요. B는 기준선 Q에서 속력 V1으로 갔다. 얘네들은 각각 12m/s와 V2의 속력으로 기준선 R을 동시 통과를 했고요. 즉 뭐냐? Q에서 R까지의 걸린 시간이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자, 걸린 시간이 같고 그리고 이동 거리가 같으니까 얘네들은 평균 속도가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추가로 더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여기 빗면이면은 중력에 의해서 얘가 가속도가 발생을 해요. 이때 빗면의 각도에 따라서 그 가속도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얘네 두 개는 지금 같은 각도에, 즉 같은 빗면에 있으니까 가속도도 같아야 돼요. 자, 우리 그래프에서 가속도는 기울기라 그랬고
평균 속도는 얘가 어떠한 하나의 한 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시간을 얘기를 하면은 평균 속도가 A라고 할 때 얘네가 걸린 시간이 T라고 하면은 평균 속도를 A라고 하지 맙시다. V라고 합시다. V 평균 속도가 있을 때 걸린 시간을 우리가 T라고 하면 얘는 2분의 T씩 이렇게 해서의 중간값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 기울기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자, A와 B는 기준선 Q와 R에서 얘네들은 완벽하게 같은 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A의 가속도의 크기는 지금 보면은 자, 여기서 EAS를 쓸게요. 지금 이동 거리가 12, 2 곱하기 A 곱하기 12는 처음에 이동 속도가 0, 나중이 12, 12의 제곱 마이너스 0의 제곱. 따라서 A는 6이 되겠죠. 가속도는 6m/s 제곱이고요. A가 P에서 출발을 해서 R까지 운동하는데 동안의 평균 속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구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한데 일단 우리 얘 평균 속도를 구해봅시다. 전체 구간의 평균 속도는 당연히 6m/s 제곱. 이게 6m/s겠죠. 따라서 이동 시간은 2초예요.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 처음에 0이니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2초, 여기가 1초가 되겠네요. VT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은 자, 여기 면적을 보면은 얘가 어떻게 직각삼각형이니까 4개 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지금 1대 3, 하나, 1대 둘, 셋, 3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서 1초에서는 중간 이제 닮은비를 우리가 적용을 하면은 마지막에 12m/s니까 여기는 6m/s로 구할 수가 있어요. A가 P에서 출발을 해서 R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2초이다. A, B의 가속도 크기는 서로 같고요. P에서 Q까지 운동하는데 1초 걸렸고요. B가 Q에서 R까지 운동하는데도 A랑 똑같은 거라 그랬으니까 1초 걸려야 돼.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다음에 평균 속력은 시작이 6m/s, 나중이 12니까 따라서 2분의 18, 9m/s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으니까 한 번씩 선생님이 풀었던 거 보고 따라서 한 번 더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숙제는 지금 실력업 25쪽까지 문제를 풀어오시는 게 숙제예요. 25쪽 문제를 풀다 보면 여기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문제를 못 푸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시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다시 설명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